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녁 6시까지죠. 네, 오후 6시까지 네, 하루 종일 이제 부동산 공법만 공부하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지금 편집을 보시면 이제 부동산 공법, 네, 국토기법부터 그 농지법까지 전체 범위가 중요한 테마를 다 넣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데 이게 이제 수업을 하면은 2달 동안 이제 하는 과정의 범위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주어진 시간은 7시간, 8시간 만에 진도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이제 초보가 아니고, 좀 뭐 이론 공부를 이제, 많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체를 복습하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잃어버린 영역을 다시 되찾고 이런 보람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법을 공부할 때 이런 고민이 이거죠. 제가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 이제 국토교육법 합니다. 네, 국토교육법 공부하고 잘 이해도 하고 또 웬만큼 학습이 된 것을 제가 느끼고 도시개발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개발법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진도를 나가다가 가끔 이제 국토교육법이나 도시개발법 진도가 나오면은 과연 이분들이 네, 한 3주, 뭐 4주, 6주, 5주 전에 나하고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맞죠? 그만큼 이제 분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왔다가 돌아가면은 캄캄하고, 왔다가 돌아가면은 캄캄하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루에 전체 범위를 한번 돌려보잖아요. 그죠? 이거 복사해서 이거 자료를 이해하고 내 것을 만드는데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진짜. 이거 전체 보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책 찾지, 빈칸 메워야지, 이해 안 돼서 뭐 또 헤매지.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자료를 한번 보면은 이거 반나절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면은 일주일, 2주일 걸려야 할 분량을 하루 만에 이제 한번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를 한 번만에 봤으니까 전체가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강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료 1번부터 같이 갈 텐데, 우리 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토지 수용이 몇 가지가 나오죠? 4가지 사업의 경우 이제 토지 수용이 나오게 되잖아. 이것을 한눈에 보는 거죠, 한눈에. 한눈에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토지 수용에서 어떤 것이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잘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수용. 우리 토지 수용할 때 추동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네, 이렇게 좀 심플하게 합니다. 공치법으로 하죠. 공치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자,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이 그게 자료에 나와 있어. 이 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은 첫 번째,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공익사업.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시법상 토지 수용 요건이에요. 네. 근데 이 토지 수용에는 이 공시법상 토지 수용 요건을 준용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합니까? 특례를 허용합니까? 네. 각각의 사업별로 이제 특례를 허용하게 되는데 그 특례 4가지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맞죠? 그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이제 토지 수용 주체로서 토지를 수용할 때는 2번에 보면은 공지법상 특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빨리 적어내야 되죠. 네. 실시, 계획, 인가, 고시 꼭 외워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 되면은 이것을, 잠깐만요. 이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무엇으로 본다?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지를 해주는 거죠. 이걸 꼭 외워야 돼, 꼭.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죠. 자,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체는 사업 시행자인데, 다만 민간 동그라미. 민간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민간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 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공칙법을 적용하는데,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밑줄 그십시오. 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될 출거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마저 고시하는 경우죠. 만약에 안 봐요. 만약에 여기요. 여기서 택지를 조성합니다. 여기서 택지를 조성하는데 여기 임야도 있고 이제 건물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은 여기 있는 임야나 이 건축물이나 이 임야 농지 이런 것은 전부 수용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이 동네에서 택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해야 될 토지와 건축물, 그러니까 토지 등이라고 한 거야. 토지와 건축물의 세부 목록표를 만들어, 수용 대상이 될 토지와 건축물의 목록표를 만들어 이것을 마저 고시하면은 이 세부 목록 고시한 것을 공시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봐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줍니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처 재산,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주는 거잖아. 이것만 구분해서 이거면 답 다 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4개를 외워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할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시험지문 다 못 찾고 한 거지. 그 다음에 이럽니다. 3번 정비사업이죠. 자, 정비사업의 토지 수용 주체는 누구죠? 정비사업 시행자 토지 수용 주체인데, 재건축은 천재 지변 등 의사 긴급한 경우에만 토지 수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토지 수용을 허용해야 하네요? 안 해요. 천재 지변 등 의사 긴급한 경우에만 토지 수용이 허용되는데, 재건축할 정비법에서는 토지 수용할 때 무엇이 있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로 간주하죠? 적으십시오.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됩니다. 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인가고시 되면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된 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구인 국토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순수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3번의 정비사업의 토지 등 수용해서 2번에 뭘 적어야 되죠? 2번에 사업 인정 특례 나와 있죠? 그 빈칸에 뭘 적어야 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 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공직법상 사업 인정 고시의 성수로 본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일단 됐습니까?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금 빈칸 메우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제잘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2페이지 봐요. 2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은 이제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는 누가 토지를 수용하죠?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 뒤에 적어요. 공공사업주체 뒤에. 예를 들면 누구죠?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는 국가, 지자체. 빨리 적으세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를 공공사업주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토지 수용 주체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개를 합하여 뭐라고 부르지? 공공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상 토지 수용 주체는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목적이 뭐죠? 국민주택 건설이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만 토지 수용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사업 인정 특례 빈칸 메우세요. 자, 주택법에서는 우리 그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하려면 건축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주택건설 적으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은 이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공직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가 있음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한번 들어봐요. 우리 공법에서 토지 수용을 필요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4개.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으러 봅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받은 것을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가지 사업마다 공익사업 인정으로 간주해 주는 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 네 개만 구분하면은 토지 수용은 항상 답을 찾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테마 2번 봅니다. 도시공관리계획 등 위반 제한입니다.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는 행정인가 비행정입니까?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오직 행정청만 위반권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은 행정청입니까? 비행정청입니까? 비행정. 그래서 주민들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위반권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주민은 위반권을 줍니까? 위반권자에게 위반해달라고 제안합니까? 제안. 그래서 주민 제한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게 한 거죠.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봐요. 테마 2번에 도시권 관리계획 위반 제한. 제한의 주체는 누구죠? 주민. 얘도 주민은 행정, 비행정, 비행정을 의미하는 거죠. 주민 동그라미, 비행정정 넣고. 그래서 주민은 위반합니까? 위반권자에게 제한만 할 수 있습니까? 제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주민 제한 대상이 몇 개죠? 5개. 꼭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암기를 안 하면 그냥 올해 자격증 안 준다 생각하시면 돼. 외워야 되거든. 첫 번째, 빨리 적으세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이 됩니다. 우리 전체 범위를 오늘 6시가 마쳐야 되니까 이거 여러분이 뭐 예쁘게 적을 생각하지 빨리 적어야 돼. 빨리. 나 외우고 있잖아, 솔직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줄 거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 밑에 바로 있잖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3번 적어요. 3번 동그라미 3번에 뭐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이 제한이 뭐죠? 제한 동그라미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야.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관리계획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입지위제 최소의 지정과 변경. 그렇게 출공되죠. 되죠. 몇 개입니까? 5개. 그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게 1, 2, 3, 그 다음에 신설된 거 5번. 4번은 지문에 잘 안 넣어요. 1, 2, 3을 꼭 외워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단위 구역 지정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지소구역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내려와요. 반영 여부. 이렇게 주민이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제안하면은 위반 제안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제안된 것을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립니까?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죠? 제안으로부터 며칠이죠? 45일 내에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위한 동의요건입니다. 꼭 또 읽으시고, 이건 작년, 재작년 이 정답 결정했단 말이에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줄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 얼마죠? 5분의 5 4.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3분의 2야. 그러면은 저 위에 동그라미 1번 봐. 제한 대상이 1번부터 몇 개 있지? 5개잖아. 그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5개 있는데, 간단해. 1번은 제한하려면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죠? 5분의 4. 2번부터 5번까지 나머지는 전부 얼마입니까? 3분의 2야, 3분의 2.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군요. 그 밑에 4번 한 번, 4번. 제한을 위한 동의요건. 기반시설 설치 준비 계량에 관한 사항 등 제한은 대상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산업유통개발 증거 지정에 관한 사항, 뒤에다 사항 등은 전부 뭐죠? 대상 지역 토지 면적 얼마죠?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한번 봐요. 우리 시험장에 뭐 가지고 가려고 막 하면은 프린트 유인물 뿌리고 막 난리 났어. 앞에서.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하나 들고 와서 딱 아침에 책장 넘겨보면 되잖아. 숫자만 딱 팍팍팍팍팍 넘기면 되지, 아침에 이거. 희한하죠. 그 다음에 내려와요. 근데, 잠깐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뭐냐면은 여기 한번 봐요. 여기다가 뭘 만들겠다는 거야? 산업단지나 뭘 만들겠다? 유통단지 중심으로 개발하고 진흥하겠다 이 말이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산업단지나 유통단지가 조성되려면은 녹지지역의 산업단지, 유통단지가 말이 돼야 안 돼. 아니, 산꼭대기가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지, 그 대상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입지가 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돼야 되고 면적이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지. 이런 거는 여러분 요약지에 없더라고. 여기서 외워야 되는 거는 낯설 거야. 기본세도만 잠깐 봤죠 우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 꼭 외워야 돼. 4번은 참고하면 되는데 1번, 3번. 면적은 최소 얼마죠?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적어 빨리.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중 3번 해봐. 그중 전체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최소 50% 이상이니까. 그럼 잠깐만요. 여기가 무슨 용도지역이 되어야 되죠? 계획관리지역이 되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옆에 뭐가 있지? 이제 도시 쪽에 뭐가 있지? 도시지역에 뭐가 있지? 옆에 자연녹지지역이 있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옆에 무엇이 있지? 생산관리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절반 이상 봐요. 여기다 봐요.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려면은 지정이 되려면 일단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이게 절반 이상이 돼야 돼.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말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중심장에서 할 수 있다고. 10,000제곱 이상 30,000제곱 미만일 것.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할 것. 그리고 전체 면적 중 몇 퍼센트? 50% 이상이 어디에 해당할 것?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할 것. 근데 잠깐만. 이거 우리가 지금 외워도 이게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3주 뒤에 물어보면 또 아롱다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이 자료를 누가 자주 보는 그 싸움이랍니까? 빨리 보려면은 이 프린트에 복사해가지고 한 달 동안 보고 앉아있으면 헛방이거든. 그러니까 하루 동안 같이 듣고 이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최소한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어차피 찾아볼 거 하루 이틀 이상 보지 말라는 거지, 전체 자료를. 넘어가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입니다. 우리 국토기획부에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이 있잖아. 그죠? 도시개발법에는 뭐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시험 엄청 나왔죠. 오늘 자료에서 절반 이상입니다. 20개 이상이에요. 여기 나온 자료의 지문이 정답을 결정하거나 문제에 반영되는 것도 20문제 이상, 절반 이상이에요. 네. 보장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입니다.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군수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을 할 때, 잠깐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하죠?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제한하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 누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사,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하잖아.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제한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죠. 단 누가 제외되냐면 단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거기 봐요. 동그라미 1번.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구청에게 제한. 그 뒤에 적으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뭐하죠? 제외한. 적어 넣으세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그러면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그 다음에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줄 거죠. 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줄 것입니까? 손 떼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 도시개발 사업시행로 지정될 수 있는 특도, 시장, 군수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단 누가 제외되죠? 국가, 지자체, 조합은 제한자입니까? 제한자도 제외됩니까? 제외. 그래서 조합을 정답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죠. 다음 중
네, 도시개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를 물어본 거죠. 조합이 답이었다니까. 여러분, 그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에서는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됐어, 안 됐어? 안 됐거든. 그래서, 그죠? 시행자는 될 수 있지만 조합은 제한자는 될 수 없죠. 그 다음 내려와요. 국토부도 연문에게 제한,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미예요.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미예요. 공공기관의 장, 동그라미하고 밑에 적어, 빨리 적어. 예를 들면 누구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공공기관장이라. 한국철도공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적어요. 가로 안에 적어요. 가로 안에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 적고 동그라미에서 예를 들면 뭐가 있지? 한국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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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공단법상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단은 정부 출연 기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어. 거기서 거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은 전부 행정입니까? 비행정입니까? 비행정이잖아. 비행정청은 행정처에게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으로서 장은 30만 적어요. 30만 직원들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토부장은 행정이죠.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장은 비행정이죠. 비행정은 행정에게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만 할 수 있는 거야. 제안 동그라미.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항상 비교해서 기억합니다. 네, 특도, 시장, 군수 등에게 제안할 수 있는 자, 시행자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장과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고, 알겠죠? 항상 동그라미 1번, 2번 비교 시험을 자주 봅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면은 2번에 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되잖아. 수용 여부를 몇 개월 내에 통보하죠? 1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 내려왔습니까? 고개 들어보죠? 고개 들고. 옆에 기본서 있는 거 표를 펴지 마, 표를. 기본서 덮어. 그거 볼 시간이 없다니까, 덮어. 찾아보고 하지 마. 볼 시간이 없어. 지금 그거 어떻게 봐, 그거. 기본서 보고 안 하려고 특강자료 만들었는데, 특강자료만 더 집중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옆에 뒤적거릴 시간이 없다니까. 딱 집중. 저희가 보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면 정비사업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거든. 적지 마, 이거. 정비사업 절차.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사업 절차. 제일 먼저 뭐 하지? 적지 마. 기본계획 수립. 빈칸만 배워. 기본계획 수립하잖아. 그 다음에 뭐 하지? 쓸데없이 적지 마. 정비계획 위반. 정비계획 위반. 그 다음에 이 정비계획을 첨부해서 뭐 하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쭉 나간단 말이야. 그때 한번 봐요. 그때 기본계획으로 뭘 정하느냐면은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면은 기본계획으로 뭘 지정합니까? 정비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은 예정구역. 앞으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첫걸음이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10년 내에 재건축 하려면은 부산시 정비 기본구역을 일단은 그 동네에 뭘 지정해야 됩니까?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여러분 아파트 이거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이라.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 지정하면서 이 기본계획으로 그럼 부산의 예정구역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예정구역이 한 50군데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50군데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정합니다. 이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건지. 이 정비 예정구역 A라고 하자. A라고 하는 이 정비 예정구역은 2021년 8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A가 전포동 재개발구역이야. 전포동 재개발구역이라. 그럼 이제 전포동 재개발구역에 10년 내에 재개발하겠다고 부산시 기본구역 예정구역 지정하고 2021년 8월이 되면은 정비구역을 위반하고 이것을 첨부해서 부산시정에 정비구역 지정하겠다고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결정이 되어 있다니까. 이걸 믿고 2021년 8월이 되면 부산지구청장이 부산시 기본계획에 맞도록 점포동 정비계획 위반하고 부산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서 믿고 여러분 여기에 빌라 투자를 했어. 점포동에 빌라 하나 샀어. 빌라 사는데 24평 하나 사고 대지 지분이 10평짜리를 빌라 하나 샀어 일단. 그럼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되는 거죠? 나중에 점포동 재개발지구 조합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되잖아. 근데 이 정비예정구역, 점포동 정비예정구역에 2021년 8월이면 정비계획 위반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예정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지났는데도 진구청에서 정비계획 위반해서 부산시청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여기 투자한 여러분은 답답하죠? 구청장에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비계획 위반해달라고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위반이었거나 혹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이 정도가 이제 이야기가 돼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좀 할수 설명한단 말이야. 그럼 한번 봐요. 그럼 봐봐. 정비계획 위반자 이제 교재 한번 봐. 토지 등 소유자는 아까 점포동에 빌라 산 사람의 토지 등 소유자 맞잖아. 점포동 재개발지구 조합이 될 거잖아.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 중 한 개 등하면은 제한 사유가 밑에 몇 개 있지? 6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 중 한 개 등하면은 줄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당, 군수, 구청장. 우리 부산은 진구청장에게 말이죠. 진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사유가 몇 개죠? 6개. 그중에 1번만 해. 1번만. 줄 거죠.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여기까지 기억. 그 다음에 다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니은. 이 기억과 니은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했잖아. 그럼 저 밑에 들어봐. 제한서 처리. 제한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줄 거죠. 저 밑에 제한일로부터 60일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반영 여부를 몇 개월 내에 통보해야 되지? 1개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 제한은 며칠? 45일. 비교해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러면은 숫자를 외우다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몇 개 안 돼. 외워야 될 숫자도. 넘어갑니다. 4페이지 오세요. 테마 3번. 테마 3번 4페이지.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테마 3번에, 자, 생략요건 비건입니다. 우리 공부하다 보면 각종 생략요건이 나오죠.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뭐.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뭐.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 그래서 생략요건이 전부 나와 있어 이게 정리되어 있단 말이야.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요건.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 읽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생략요건. 몇 개가 있죠? 2개.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1번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얼마? 10만. 저거요? 10만.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무엇이 수립되어야 되죠?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적으세요. 광역. 생각 안 나면 안 되는데.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의 광역도시계획에, 전부 광역도시계획이야.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빈칸 모두 무엇이 들어가야 되죠? 광역도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려봐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몇 가지가 포함되죠? 2가지가 포함돼.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적성 분석이 포함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를 했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5년 내에 재적성 분석을 했다면은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적성 분석을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 한 번씩 읽고 지나가면 돼. 열 것도 없어. 보면 기억날 정도로.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시 생략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시 생략사항인데 이것은 잠깐 보고 내용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들어가 주시고 위반 1번 기초조사 2번 뭐죠?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듣죠. 적지 마. 주민 의견 듣고 세 번째가 뭐죠? 쓸데없이 적지 마.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필요한 거 딱 적으면 돼. 한번 봐요. 밑에 기초조사에 세 가지가 포함되잖아. 임의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라고 했죠.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가 포함되죠. 뭐가 포함되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적성 무수금. 조금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두 가지가 포함되잖아.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적성 분석.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세 가지가 포함되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적성 분석. 근데 일정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면은 기초조사 합니까? 생략합니까?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봐요. 잘 봐야 돼, 이걸.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될 이것들을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알겠죠? 그럼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은 기초조사의 생략은 물론이고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서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도 있고 토지적 평가만 생략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걸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이제 기초조사 등을 알릴 수 있는 요건. 이건 꼭 외워야 돼. 기초조사 등을 아니할 수 있는 요건이니까 기초조사를 아니할 수도 있고 기초조사를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포함되어야 할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 평가나 재해착성 분석을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다음에 해당하면 첫 번째 지구단위 구역이 어디에 위치하죠? 도심지를 외워. 도심지를 외우면 돼.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렇게 오는 거야. 지구단위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면은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환경성 검토, 토지적 평가, 재해착성 분석을 안 할 수 있는 거야.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몇 퍼센트? 2%. 2% 미달 동그라미 하면 돼. 2% 미달.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2% 미달. 도심지의 위치 2% 미달.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범위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지역, 지구, 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 다음에 내려와요.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의 정비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한 경우로서 지구단위 구역 내용에 앞에는 필요 없어. 그냥 지구단위 구역 내용의 너비 12m,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구역이 없는 그러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 면적이 2%에 미달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구역이 없을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뭘 생략할 수 있죠? 기초조사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근데 그 밑에 봐. 이번에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어. 환경성 검토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 그렇죠?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인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그 다음에 재해착성 분석만 생략할 수 있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재해착성 분석을 했는 경우죠. 이건 안 해도 되잖아. 그 다음에 4번.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은데 찍어준 거야, 3개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에 토지 적성 평가를 했거나 2번하고 4번을 꼭 외워. 특히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를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잠깐만요. 생각해봐.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여기다 공업지역이다라고 땅의 용도를 정할 때 토지적 평가 했을까 안 했을까? 이 땅이 주택지로 맞는지 산업단지 조성에 맞는지 토지적 평가 했겠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 관리 위반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안 합니까? 토지적 평가 안 합니까? 재해착성 분석 안 합니까? 토지 적성 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라. 그 찍어주는 수준 4분의 무지 많거든. 책 보면 못 외워요, 여러분. 뽑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특히 외워야 되고 1번 안 외워도 되잖아, 솔직히. 그러면 4번에 몇 번? 2번. 그 다음에 4번. 지구단위 구역구역과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 지구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에서 도시군 관리를 위반할 때는 토지적 평가를 합니까?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4개를 찍어줬는데 거기서 또 찍으면은 2번, 4번을 꼭 외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려와요.
고개 들죠? 고개 들어요. 대가의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관리 위반되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도시군관리 위반돼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했죠? 결정할 때 두 단계가 어떻게 되죠? 협의 및 심의. 거기서 잠깐만. 우리 국방상 국가안전보건상 기밀을 요한 사항을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으면은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신청할 수도 있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 사항을 도시군관리 위반된 것을 결정할 때 협의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수 있잖아.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봐요. 5번.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것.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요청 동그라미 요청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할 때 생략 가능한 절차입니다. 위반할 때는 뭘 생략할 수 있죠?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결정할 때는 저거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위반할 때는 뭘 생략하죠? 주민의견 청취. 결정할 때는 뭘 생략하죠? 협의 및 심의.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넘겨주시고, 주민의견 청취 생략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생략. 생략 요건 중에서 시험 나올 건 다 모아놓은 거야. 지금 공법에 있는 걸 다 모아둔 거라니까. 주민의견 청취 생략. 첫 번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뭐하죠? 요청하는 것이거나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 뭘 생략할 수 있죠?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의 및 심의. 국토부 장관 시도리사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관리구역 첨부나 일부에 대해서 협의 및 심의 규정을 줄 거예요. 협의 및 심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거기서 협의 및 심의 규정을 줄 거. 협의 및 심의 규정을 미줄 것이고, 밑에 적어서 이게 위반 절차입니까? 결정 절차입니까? 그렇죠. 결정 절차. 금방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세요. 기타. 지구단위 교육의 지정 목적이 줄 거죠. 한옥마을 보존과 차없는거리 조성. 지구단위 교육의 지정 목적이 뭐라고요? 밑줄 거요. 한옥마을 보존과 차없는거리 조성의 목적이라. 그러면 자동차 싱싱 다녀야 됩니까? 못 다녀야 됩니까? 못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주차장 어차피 필요 없잖아. 그래서 지구단위 교육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 보존과 차없는거리 조성을 목적한다면은 주차장법 규정 요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100%까지. 이때 시험에 자주 나왔죠?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주잖아.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으로 바꿔줘요. 계획. 제가 성장관리 방안을 자꾸 털을 쳐요. 이 계획으로 바뀌잖아. 작년까지 성장관리 방안이었잖아. 그래서 자꾸 본능적으로 방안을 쳐버린 오타를 치어요. 수정해 주세요. 성장관리 계획으로 바꿔요. 네. 자,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을 허가할 때는 미칠 거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거나 성장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오 묻겠습니까? 오. 이것도 어제 금요일날 문제풀이 때 나왔거든. 잘 몰랐어. 이거 잘 모르더라. 네. 그 다음에 3번.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OX? 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마 4번에 오세요. 복합개발지구와 특정개발지구, 복합용도지구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 중에서 이거 3개는 비교를 꼭 해야 돼. 이 3개를 복합개발지구가 뭐죠? 특정개발지구가 뭐죠? 복합용도지구가 뭐죠? 거의 구분을 못하거든. 이런 거 정리 안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1번 같이 볼까요? 복합개발지구는 읽어볼게요. 지역의 토지 이용상황과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미칠고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 입지를 완화까지 줄거 완화 동그라미. 특정 시설 입지 완화를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뭐죠? 복합개발지구가 아니고 복합용도지구입니다. 복합개발지구가 틀린 거야.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야. 알겠죠?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대 입지 규제를 완화해 줄 목적으로 만들면 뭐죠? 복합용도지구.
근데 복합개발진흥적으로 내면은 거의 쏘가요, 거의. 몰라. 잠깐. 2017년도 이전에 있잖아. 용도지구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2017년도에 국토교부에 있는 용도지구 한 6개, 7개를 없애버립니다. 이 폐지하고 많으니까 폐지를 하고, 이 폐지된 게 몇 개 되면 6개 정도 된다, 이가. 이 없어진 6개의 역할을 하나의 용도지구가 하도록 만든 게 뭐죠? 복합 용도지구다. 그러면 6개가 해야 될 일을 1개가 하니까 상당히 비능률입니까?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잖아. 그래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종을 도모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럼 잠깐만. 여기도 복합이 뭐냐면 복합적인 토종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다. 여기 한번 봐요. 이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야.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러면은 일반주거지역은 우리가 저청, 중청, 3종은 뭐죠? 중고층 아파트 있잖아. 여보세요?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만 짓는 땅이라니까. 토지용이 복합적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 근데 여기다 봐. 여기다가 복합 용도지구가 여기 3종 일반주거에 지정되면은 아파트만 짓습니까? 아파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옵니까? 다른 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럼 상당히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이 증진될 수 있죠? 이렇게 만든 게 뭐죠? 복합 용도지구라. 이해가 좀 됩니까? 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야 이런 지문이 머릿속에 남는 거야. 글자만 외우면은 참, 안 되기 힘든 거죠. 생고생 하는데 성적은 안 나오는 거잖아. 선생님, 해도 성적이 안 나요. 생고생, 공부 방법을 바꿔라.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에 한번 봐요. 1번 다시 봐요.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종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세 입지를 완화할 목적으로 지정하면 뭐죠? 복합 용도지구. 그 다음에 2번 봐, 2번.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그럼 몇 개죠?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한 6개 되잖아. 이 다양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특정, 개발, 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 거기서 핵심이 외야, 외. 외의. 이걸 동그라미 외의. 맞아, 틀려? 맞잖아. 그게 나열된 거.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기능, 물류, 관광, 휴양기능, 외. 그 외 기능을 중심으로. 그런 뜻이야. 그 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별히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뭐죠? 특정개발진흥지구. 오, 믿겠습니까? 오. 그 다음에 3번 내려가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에서 몇 개? 2 이상 동그라미,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목적으로 하면 뭐죠? 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히 복합용도지구하고 복합개발진흥지구 혼동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과 대상지 요건입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대상지는 3개뿐입니다. 1번에 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지장은 자 출구죠.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과 뭐라고요? 일반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하나요.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해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에 허용되는 용도지구는 3개뿐이야. 11개 그렇게 올라갔잖아. 11개. 11이 뭐죠? 일반주거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하나요. 복합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의 지정 기준이 몇 개 나와 있죠? 4개. 그중에서 기억, 니은, 딕에서 꼭 외워야 돼.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건축 제한만. 적어요. 건축 제한만. 해당 용도, 기억에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중심의, 고층 아파트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 목적이잖아. 근데 그게 복합 용도지역 지정되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고층 아파트만 지어야 되는 이 건축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가 돼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오는 거야. 교육연구시설 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복합 용도지구 지정으로 건축 제한만 완화가 적합한 게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복합 용도지구 지정해서 건폐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어 없어?
복합 용도구 지정에서 해당 용도지의 건폐 공유를 완화 못한다 이 말이야. 건축 제한만. 그래서 건축 제한만 이 핵심이야. 그 다음 내려와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결절지 등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것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정 목적. 지정 목적이 크게 해당 용도지역, 복합 용도지가 지정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1. 전체 용도지역,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복합 용도지역 지정이 허용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봐요. 3종 일반 주거지에 복합 용도지역 지정하려면은 그 고층 아파트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그 본래 용도지역 목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용도지역 면적 중에서 복합 용도지역은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법상 지정이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건축 완화가 가능한 경우 지정할 것. 전체 용도지역, 지정되는 용도지역 면적 중 얼마?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지정할 것. 좋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꼭 끼워. 네, 그 다음에 테마 5번. 테마 5번은 잠깐 쉴까요? 금방 시간 가버리죠. 네.